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승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UN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고요. UN이라는 조직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각 대륙별로 대륙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남미 대륙을 관할하는 UN 중남미 경제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중남미 국가들의 거시 경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조직들을 통틀어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UN 조직이죠. 특히 저도 UN에 들어오기 전에는 UN은 세계 평화, 인류 번영, 인간 존엄 등과 같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경제학, 경영학, 정책학, 국제관계학 등 이런 종류의 학문을 공부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요. UN에는 행정, 경제, 재정, 정보기술, 공보, 사회, 통계, 건축, 안전까지 아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자신들만의 분야에 전문성을 축적한다면 우리 UN은 여러분들 같은 인재들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UN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은 신이 내린 직장으로 비유하면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UN이라는 조직은 세상의 수많은 조직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하지만 이런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격한 UN 국제고시 같은 경우는 400대 1 경쟁률이 육박했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1년에 많게는 4명 정도까지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떨어졌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러분들이 UN에 입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충분히 보상될 거예요. 보수 측면에서 보면 세후 금액으로 연봉 수준이 1억 원 정도 훌쩍 넘게 되고요. 그리고 30년을 근무해서 62세에 퇴직하게 되면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연금을 받게 돼요. 이거는 세계 어느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혜택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외교관 특권, 면세 특권, 취해법권적 특권 등 수많은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좋은 대우가 제공되는 반면에 평생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등에 적응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유능한 인재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삶이 멋지다면 멋져 보일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스펙이라. 최근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를 보면 스펙 쌓기는 잘못됐다. 그리고 스펙을 강조하는 사람은 뭔가 구시대적인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저는 스펙 쌓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무슨 죄라도 되는 마냥 이를 비판하는 사회를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내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개념인데 UN 헌장이 있어요. UN은 최고 수준의 인재만을 채용해야 하며 최고의 대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급여는 세계 각국 공무원들 급여 중에 가장 높이 지급하는 나라의 국가 공무원 급여 수준에서 15%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쓰여져 있는 만큼 우리 UN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당연히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이력서죠. 그 이력서에 적혀있는 스펙이 없다면 당연히 선발 대상자에서 빠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자격증만을 위한 공부, 이러한 스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UN은 자격증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학교 때부터 밟아온 현재 커리어, 전체 커리어 모두 평가합니다. 즉 UN 언어로 비유해보자면 자신만의 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UN에 들어오려면 3개 공어는 기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죠. 하지만 저는 제 모국어인 한국어 그리고 영어 딱 2개만 구사하죠. 하지만 UN 중남미 경제위원회에 온 이후로부터는 스페인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죠. 여긴 공식 언어가 스페인어라서 근무하려면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영어 공부도 따로 유학을 했다거나 그런 경험은 전혀 없어요. 물론 대학교 시절에 미국 보스턴에 11개월 정도 어학연수 다녀온 것 뿐이고
따로 영어학원을 다닌 적도 없어요. 즉 전혀 네이티브 스피커와는 거리가 먼 거죠. 하물며 대학교에서도 수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영어와는 사실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유엔 진출을 내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후부터는 최대한 영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선물 옵션 자격증, 또 미국 걸로 합격을 했고요. 공인회계사 역시 미국 자격증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와 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대학원도 국내에서 나왔지만 사실 100%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였기 때문에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대화에는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세계은행에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 1인으로 참가하기도 했고요. 특히 당시 SSCI급이라고 해서 국제 저널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사실 그 연구를 하면서 수천 권의 영어 논문을 접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유엔에서 요구하는 영어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해외파라면 금상첨화지 않겠습니까? 우선 유엔에 들어오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제가 합격한 유엔 국별경쟁시험, 소위 말해 유엔 국제고시가 있고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직접 뽑아서 유엔에 파견 근무 보내게 되는 JPO라고 해서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시험, 그리고 세계은행 입문시험, 그리고 네티라고 해서 유니세프 인재 선발 프로그램이 있고요. UNV라고 해서 유엔 자원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인턴십 등 하여튼 수많은 유엔 진출 루트가 있어요. 하지만 유엔에 들어오는 유엔 시험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보았던 유엔 국제고시의 경우에는 400대 1에 육박했고요. 이와 비슷하게 유엔에서 직접 주관하는 시험의 경쟁률이 정말 높죠. 하물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뽑는 시험 역시 30대 1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젊으셔서 무언가를 준비할 시간도 많고 도전하려는 의지도 욕구도 강하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시험에 바로 도전하는 것보다 인턴십이나 UNV, 유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먼저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을 해보면서 유엔이라는 조직에 내가 적합한지, 부합하는 인물인지를 먼저 평가해 보시고, 또한 인적 네트워크 또한 구성할 수 있고요. 그 후에 차후에 유엔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한다면 아마도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를 상당히 높게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당연히 합격률도 높아지겠죠. 우선 제가 합격했던 유엔 국별 경쟁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선 서류 심사, 그리고 논술 시험, 마지막으로 구술 시험,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요. 서류 심사에서는 대략 한 80-90% 정도의 지원자들이 탈락을 하고요. 서류 심사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채용 분야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학위를 요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석사 학위 정도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학사 학위자라 할지라도 단순한 스펙이 아닌 자신만의 스토리를 이력서에 담아낼 수 있다면 서류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인데, 논술 시험은 유엔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둘 중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시험은 약 제 기억에 한 5시간 정도 보게 되는데, 제너럴라이즈드 페이퍼라고 해서 일반 논술 시험이 있고, 스페셜라이즈드 페이퍼라고 해서 전공 논술 시험이 있어요. 제너럴라이즈드 페이퍼는 언어 능력이랑 논리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전체적인 배점은 그리 크지 않아요. 하지만 스페셜라이즈드 페이퍼는 배점도 높고 말 그대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문제의 난이도는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수준의 전공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논술 형식이고 문제의 양이 워낙 많아서 제 생각에는 응시자가 시간 내에 다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 시험인데, 한 3-4명의 면접관과 2시간 정도 면접을 가요. 면접관들은 한 명의 응시자를 놓고 2시간가량 압박 면접을 하죠. 구술 시험도 역시 2파트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엔과 관련된 국제 정세 관련된 질문 한 30분 정도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CBI 인터뷰 형식이라고 해서
Competence Based Interview라고 유엔만의 독특한 면접 방식이 있어요. 유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전출이든 승진이든 항상 이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이는 유엔이 원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의 8대 8가지 인재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응시자들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철저히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너무 많은데 마감 기한이 짧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는가? 또는 너의 업무가 고객의 만족에 못 미쳤다던가 또는 훌쩍 뛰어넘었다던가 이런 경험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응시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만약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유엔은 관련 분야 경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거예요. 미래를 고민하는 인생 후배들에게 유엔으로의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 짧게는 2년, 길게는 5, 6년까지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만약 이러한 노력을 국제 무대 진출에 쏟아붓는다면 유엔 진출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순수 국내파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어를 자주 쓰려고 노력하고 국제 이슈에 항상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대학교 때부터 꾸준히 한 분야에만 전념을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스페셜리티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물론 그 다음으로 영어 실력 또한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원조를 하는 나라로 입장이 바뀌었죠. 그런 만큼 대한민국 젊은이들도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면접 때 제가 면접관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졌던 말이에요. 유엔에 진출하는 건 제 생각엔 인생을 걸만한 도전임에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유엔에 들어오신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값진 경험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세요. It's your world.